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이번 주말은 조금 쉬었다 넘어가고 싶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에서 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는데 이게 또 시장에 엄청난 변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시장이 뭐 폭락해서 여기서 상승이 끝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 자본시장이라는 건요, 뭔가의 트리거가 생기면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서 미리미리 시세를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뒤에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원자재들이 있죠, 금을 비롯해서 은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폭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원자재, 주식시장, 뭐 부동산까지도 대부분의 자산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바로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유동성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폭락이 나오겠죠. 제가 뭐 여러분들께도 이거 길어야 1년 남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물론 내일 당장 폭락 나오고 또 빠지고 끝났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적어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글로벌 경기 흐름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오늘 짚어드리는 내용 정도만 딱 인지를 하고 가실 필요는 있다. 어쨌든 HLB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2를 빨리 맞았잖아요. 뭐 잘한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소개를 해드렸지만 클래스1 2개월보다는 시간이 당연히 더 걸릴 것인데 클래스2인 6개월보다는 짧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극단적으로 클래스2로 분류가 됐으니까 7월 달에는 발표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7월 전에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좋게 보면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로 인해서 HLB 자체에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영향, 매크로에 대한 영향, 시장 변동성, 수급 변동성, 이제 이런 것들로 등락을 좌우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그리고 또 7월 정도에 차기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임관을 해서 업무를 이행을 할 때는 이제 이미 그 전에 시장 분위기가 다 바뀌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HLB를 목표가를 얼마까지 본다, 어디까지 본다라고 했던 기준들이 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간접적으로 HLB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렵다고 해서 또 안 듣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그래가지고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부대껴 보고 이해 안 되면 또 찾아보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제가 지금부터 한번 싹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씩은 꼭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55,000원이라는 가격을 하방 지지선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기준을 딱 잡아놓고 이제부터 이 이하로 올 때는 어떤 움직임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비중을 좀 채워가는 전략들도 필요는 한데, 이 비중을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이빠이 채워놓는 게 아니라 일단은 7월 달을 기준으로 잡되 그 7월 기준을 잡으면서 플러스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러스로 또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러한 글로벌 정책 관련된 것들, 이런 거, 그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모두 다 고려를 하면서 55,000원 밑에서 담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영상마다 강조드리고 있지만 7월 달에는 승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기간을 넓게 잡고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변수 저런 변수를 고려해서 잘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변수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눈 깜빡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스닥에서는 이 유동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HLB 어차피 제가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월 달에 승인 나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끌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1월 26일에도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FDA 재신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HLB 특이사항 뭐 나올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매매 전략이겠죠. 어떤 식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펼쳐놓고 여러분들께 영업을 할 일도 없고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돈을 받을 거면 영업을 하는 건데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신에 뭐는 받습니까? 구독은 받고 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 지금부터는 이거보다 더 쉬운 문자이긴 한데 어떻게 사는 게 좋고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고 비중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요거 꼭 미리미리 신청해 두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 그 이후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어쨌든 지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는데 금값, 은값이 폭락했다. 그리고 달러는 소폭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거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인물입니다. 뭐 간단한 양력으로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법학에 대한 배경을 많이 가지긴 했는데 커리어의 핵심은 금융이거든요. 스펙이 꽤 짱짱합니다. 아무튼 뭐 모건 스탠리 M&A 부서에서 월가에 대한 실무 경험도 한 이력이 있고 그 이후에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에서 대통령 경제보좌 역할도 수행을 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쿠팡 사회이사직으로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철학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 핵심 키워드로는 시스템에 대한 붕괴는 막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상시적인 개입은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아를 할 때 아기가 좀 넘어져도 보고 크게 다치거나 입원을 해야 될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는 선에서 애가 스스로 넘어져도 보고 뜨거운 것도 좀 만져보고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것을 좀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들이 40여 년 만에 어마어마한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금값이 하루에 11%가 빠졌고요. 은이 31%나 빠졌습니다. 뭐 백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19% 가까이 빠졌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는데 또 미국 증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안 빠졌어요. S&P 500도 0.4%대.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빠졌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 시장에선 또 반도체가 빠지면 바이오나 코스닥 쪽이 또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요 무한 유동성 공급을 싫어합니다. 뭐가 조금 찍소리가 나네 그러면은 바로 돈을 풀어준다거나 뭔가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육아로 돌아와서 애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요 공공장소에서. 그럼 요즘엔 뭐 해줘요? 그럼 뭐 뽀로로나 그런 캐릭터 보라고 애들한테 태블릿이나 핸드폰 딱 쥐어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거기에 너무 중독되니까 원하는 대로 그걸 다 그때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케빈 워시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 은, 구리부터 시작해서 주식, 부동산 뭐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버렸잖아요. 이걸 우리가 에브리띵 랠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폭등을 보여온 겁니다. 왜?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으니까. 그래서 유동성 잔치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우려가 생기니까 바로 폭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나온 폭락으로 그동안에 이제 빚져서 투자했던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그 수요들도 청산을 당해버리는 거죠. 담보금을 더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마진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레버리지 청산이 나오고 그래서 폭락이 폭락을 부르고 또 폭락이 폭락을 부르는 이런 사태로서 일단 원자재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보였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약하게 빠진 거거든요.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휴장이었어요. 만약에 그 거래소가 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으면 진짜 대참사 날 뻔했습니다. 물론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돈을 풀어주고 표를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런 정치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더 건강한 시장을 지향하는 스타일인데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 이제 끝났냐? 우리한테도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산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조건부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주 그럼 계속 좀 유리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성에 기여하면서 실적이 동반한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만 있는 단순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는 성장주들에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케빈 워시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다 뽀록 나서 주가 두드려 맞고 제 위치 가고 원위치 가고 하는 그런 거는 시장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미국 금리와 달러 글로벌 자산 가격 기준점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요거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의 가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달러 가치가 회복되면요 원자재들의 가격은 하락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는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성향이 크거든요. 달러라든지 미국 채권 이런 것들은 금리처럼 보상을 해주는 자산인데 그 보상률이 낮다 보니까 가치가 희석되다 보니까
원자재로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건데 다시 금리와 달러가 강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자재에서 달러나 국채 쪽으로 자산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미리 반응을 해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이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단기 변동성은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질적인 상승을 선호하는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끌어올린 파티는 잠깐 일시적으로 찬물은 끼얹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질적으로는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 가까이 급락을 또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도 반도체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코스피가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여러분들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 어차피 지금 코스닥 쪽으로 돈이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코스닥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도체 약세는 바이오 강세, 코스닥 강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다고 생각됨.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는 결국에 달러로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로 넘어갔으면 달러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지수가 물론 뭐 평소 대비해서는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금이나 은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물론 여기서 달러 지수가 조금 더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확실히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걸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0조 원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주식하려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땡큐죠. 갑자기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자금들이 또 시장에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라는 거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수세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확 꺾일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금들이 결국에 어디로 향하느냐.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 150이잖아요.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코스닥 150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HLB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최근에도 들어왔죠. 그렇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 밖에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 유동성적으로 유리한 것들 그런 거 여기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HLB도 간접적인 수혜를 직접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증거가 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뒷배경은 괜찮으니까 이제 액티브 성향으로만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서 잘 모아가면 게임 끝. 아시겠죠? 자, 어쨌든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자면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고 그 양반이 어떤 성향이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오히려 질적으로 더 좋아진다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혼내고 다그쳐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내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그런 성향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쉬지 않고 많이 올라왔던 금, 은,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올라온 폭이 너무 크고 높으니까 단기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이 조정을 잘 이용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코스피도 1월 달에 조정 한 번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용해 먹어야 된다. HLB도 마침 개별적인 내용이 악재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클래스 2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거기에 시장의 악재까지 맞물리면서 패시브가 괜찮아.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애매하고 교묘한데요. 이 안에서 엄청난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께 싹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어느 정도 시세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단 흐름 보고 매수 여러분들 바로 할 수 있게끔 또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2월 1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제가 말일이면 다 폐기 처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월 넘어와서 아직 한 번도 신청 안 하셨다 하신 분들 1월 달에 바이오 히든 종목 제가 안 드렸어요. 아직 바이오 사이클이 안 왔으니까 같이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꼭 미리 신청해 두세요. 이번 주부터가 아마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에 대한 매수 신호가 됐든 HLB 매수가 됐든 뭔가 다듬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본격적으로 가질 겁니다. HLB 어차피 이렇게 제가 코멘트 해드릴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아마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
다 깔려있는 밥상에서 뭐부터 맛있게 먹느냐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요걸 한번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2월 넘어와서 한 번도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요. 일부러 제가 문자로 안 받고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버 링크로 받고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누락 없이 해드리려고. 자, 지금 한 번씩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금전 요구 없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머니코드 채널 이제 좀 있으면 구독자 2만 명 입막했습니다. HLB는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김 대표만큼 이렇게 깊게 알고 김 대표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전문가, 실전 전문가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지. 김 대표가 제대로 된 도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누르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꼭 지금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